네, 안녕하세요. 누루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전투력 순위 티어표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빅맘은 신세대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입니다. 빅맘은 사왕 중에서는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반임신 상태로 사왕이라고 불리우며 변상금 44만 8,800만 베리를 달성한 것을 보면 결코 만만히 볼만한 인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공식 인터뷰에서 화난 빅맘은 아카이누와 카이도우를 잠시나마 능가할 만한 전투력을 지닌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기에 빅맘이 식타마리를 앓으며 분노하는 동안은 사왕 상위권 강자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전투력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빅맘은 와노쿠니 편에서 마르코와 겨루며 한 손으로 마르코를 순식간에 제압하기도 하였으며 키드와 로우를 상대로 여러가지 약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키드와 로우를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빅맘은 카이도우와의 맞치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로저, 흰수염 샹크스 정도의 강자들의 맞치기를 제외하면 원피스 역사상 가장 큰 패왕색의 충돌을 보여주며 하늘을 갈라버리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충격적인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오뎅은 와노쿠니의 신화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역대 와노쿠니의 쇼군 중 가장 강했던 인물입니다. 오뎅은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에도 7무의 이상의 강함을 보유한 강자였으나 로저와 흰수염을 만나고 신세계에서 수련한 이후에는 대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전투력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폐기의 2차 각성을 완벽하게 단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로저와 함께 원피스를 찾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이후에는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고향 와노쿠니로 돌아가서 와노쿠니를 개국하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오로치가 끈질기게 방해를 하여 결국 오뎅은 사망하였지만 와노쿠니의 아키자야 고남자, 모모노스케, 야마토 등이 그의 의지를 이어받았고 결국 제2의 조이보이가 와노쿠니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와노쿠니로 복귀한 이후 사왕 카이도우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카이도우를 거의 뵐 뻔한 모습을 연출하며 사왕급의 강함을 여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혁명군을 이끌어가는 혁명군의 수장입니다. 혁명군은 사왕, 해군, 칠무회처럼 세계 3대 세력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세계 정부에서 경계하는 수준만 본다면 칠무회보다는 더 위험한 집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간부들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도 잘 쳐줘도 사왕 최고 간부 2인자급의 강자이기에 사실상 혁명군의 전력의 8할은 드래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명만 놓고 보면 사왕을 능가하는 수준이기에 드래곤의 전투력은 최소 사왕급의 전투력은 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아버지 거프, 자신의 아들 루피가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인 것을 보면 드래곤도 자세한 전투 장면이 공개된다면 기어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캐릭터입니다. 드래곤은 폐왕색 패기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드래곤급의 강자라면 패기의 2차 각성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복용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날짜를 조절하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호크는 세계 제1의 거모라고 불리는 캐릭터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모든 검사 중에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미호크는 샹크스를 제외하면 자신의 적수가 없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샹크스보다 강한 검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로가 미호크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기에 최종 성장을 끝낸 이후에는 샹크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 미호크가 조로와 대결하게 된다면 미호크는 자신의 오랜 소원을 조로를 통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평타 한 방으로 거대 빙하를 방언으로 갈라버리거나 흰수염을 향하여 엄청난 위력의 참격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즈보네즈를 쉽게 제압하였으며 잡념을 가지고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흰수염 해적단 최고 간부 비스타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영구 국도를 만든 것으로 보아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은 시점의 조로보다도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더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레일리는 로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며 로저가 처음으로 영입한 동료입니다. 또한 로저를 제외하면 로저 해적단에서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레일리는 노쇠한 상태로도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뤘으며 거프도 레일리를 흰수염과 함께 전설이라고 평가하며 레일리의 위상이 흰수염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은 인물로 루피에게 패기를 전수해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레일리는 과거 전성기 시절에는 병아리 시적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아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며 오뎅을 상대로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키는 로저의 라이벌로 불렸던 해적이며 대해적 시대 이전 흰수염 로저와 함께 바다를 지배하던 해적이었습니다. 시키는 에드와 해전에서 로저를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기도 하였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가서 거프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며 해군본부의 절반을 부숴버리고 반나절을 버티는 데 성공한 강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초로 절대 탈옥할 수 없는 철의 감옥이라고 불리던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흔들흔들 열매와 함께 파괴력만 놓고 보면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강력하다고 불리는 둥실둥실 열매를 먹은 능력자이며 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었던 인물이자 강자들이 범람하는 록스 해적단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구분되던 인물입니다. 시키가 비록 루피에게 어처구니 없게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주인공 버프와 극장판 너프라고 볼 수 있으며 전성기 시절의 강함은 못해도 사왕급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우는 인물이자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1대1은 카이도우지, 육해공 모든 생물을 통틀어 가장 강한 생물은 카이도우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순수한 1대1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루피와의 대결에서 카이도우는 엄청난 신체 능력과 니카 루피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기적인 능력들을 선보이며 어쩌면 카이도우가 로저급에 도달했다는 추측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로 현 시점 카이도우보다 패기의 위력이 강력한 캐릭터는 샹크스를 제외하며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패기를 소유했습니다. 그렇기에 카이도우는 모든 부분에서 원피스 세계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의 레벨에 도달한 강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카이누는 전 해군대장이자 현 해군 원수입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 당시 해군에서 가장 활약했던 인물로 사실상 아카이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2차례 명구를 집어넣으며 흰수염을 사실상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흰수염 해적단 대장 여러 명과 단신으로 맞서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아카이누는 펑크하자드에서 해군 원수직을 걸고 아오키즈와 혈투를 벌인 끝에 아오키즈의 다리를 불태워버리며 승리를 거두며 해군 원수에 등극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활약만 놓고 보면 사왕 상위권 강자보다는 전투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이지만 해군 원수에 등극한 이후 한층 더 레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이기에 SS티어에 선정했습니다. 센고쿠는 전 해군 원수입니다. 센고쿠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거프와 함께 해군의 투톱으로 불렸으며 해적왕 로저도 해군에서는 센고쿠와 거프만을 자신의 적수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흰수염도 정상결전 당시 해군대장도 애송이 취급하였으나 거프와 센고쿠만큼은 애송이라고 부르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센고쿠는 명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정상결전 당시 노쇠한 상태로도 부처의 힘을 활용하여 티치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티치도 센고쿠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역시 해군의 정점에 선 사나이라 다르다 이건가? 라고 말하며 센고쿠의 강함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티치는 해적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것으로 추측받는 인물입니다. 루피와 티치는 과거부터 인연이 있었으며 티치가 에이스를 세계 정부에 넘겨버린 이후에는 악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해적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훗날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의 최종 보스다운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티치는 정상결전을 고의로 일으킨 이후 임펠다운을 털어서 전력을 보충하였고 정상결전 막바지에 등장하여 흰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이후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능력자 사냥을 계속하여 전투력을 끊임없이 보충하였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이며 루피의 은인이자 루피의 목표를 구축해준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이스트블루의 한 작은 마을에 머무르던 시절에 루피를 히그마와 해왕류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며 로저의 유품인 밀짚 모자를 물려주었습니다. 샹크스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전투력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흰수염과의 맞치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폐왕색의 충돌을 보여주며 하늘을 갈라버린 점과 폐왕색의 숙련도가 작중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이 발발되자 카이도우는 모종의 이유로 정상전쟁에 참전하려 하였으나 샹크스는 카이도우를 막아냈으며 곧바로 정상결전에 참전할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